얼마 전 전국적인 통신 장애를 일으켰던 업체가 보상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인은 1,000원, 소상공인은 7,000원에서 8,000원 수준인데요. 실제 장애 시간이 1시간 29분이었는데 그 10배 수준인 15시간 분의 요금이라고 하네요. 저는 사실 보상금에 별 생각이 없고요. 애초 장애 원인이 외부의 디도스 공격 때문이라고 발표했던 게 너무 불쾌했거든요. 진심 어린 사과와 원인 파악에 대한 약속 대신에 쉽고 편한 변명을 택한 게 이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의 무게감과는 도대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걸 떠나 이런 종류의 사고는 몇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잠시라도 장애가 발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은 업체의 보상안이 만족스러운지 궁금합니다. 11월 1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 VOS의 눈을 보고 말해요였어요. 오프닝 보고 많은 분들 또 이제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애초에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한 거 아닌데? 한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네트워크 아는 사람들은 이게 만약에 진짜 디도스 공격이면 전국적으로 벌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디도스 공격이라 한들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되지 한없이 타임아웃 걸려가지고 딜레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무턱대고 누가 디도스 공격했어요 라고 변명을 해버리니 저는 그게 불쾌하네요. 지금 보상안에 만족하는 분들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애초에 태도가 참 좀 아쉽네요. 전찬수님, 아내가 헬스장에서 에어로빅 수업을 하는데 5개월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오전에 수업 마치고 통화했는데 목소리에서 힘이 넘쳐요. 지금 저녁 수업하고 있을 텐데 그동안 이런저런 알바하는 모습에 저도 속상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기분이 좋아요.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 다 함께 힘내요 해주셨습니다. 이게 오늘부터죠. 예, 오늘부터 새로워진 우리 방역 지침, 방역 단계. 우리 제발 큰 확진 없이, 큰 확진자 증가 그 추세 없이 우리 그 단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갈 수 있기를. 지금 1단계니까 2단계, 3단계까지 큰 사고 없이 큰 폭의 증가 없이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험을 끝내고 돌아온 손희애입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어떻게 어때요? 한 반 정도는 붙은 것 같고 한 반 정도는 좀 12월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더 붙지 않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나오면 알려주시고.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오일머니로 이미지를 세탁하는 스포츠워싱이라는 소식 준비했는데요. 뭐 이게 말이 복잡하네요. 좀 어려운 말이 섞여 있는데 지난 10월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던 그 경기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서 일부 관중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통 옷을 입은 장면들이 화면에 잡혔는데요. 최근에 뉴캐슬을 인수한 사우디의 구단주를 환영하는 퍼포먼스였어요. 근데 이 인수를 두고 이거 스포츠워싱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 스포츠워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포츠워싱.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원작은 다른 인종인데 이거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 백인이 연기하면은 화이트워싱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온 말인 것 같은데 스포츠워싱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스포츠워싱은 어떤 사람이나 혹은 기업, 국가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스포츠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스포츠 대회를 열거나
유명한 팀을 후원하거나 아예 팀 자체를 사는 등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대표적입니다. 얼마 전에는 사우디의 국부펀드 회사가 약 4,900억 원을 들여서 뉴캐슬의 새 주인이 됐는데요. 이 회사의 자산 규모는 약 520조 원. 엄청나죠? 거의 저는 뭐 상상도 안 되는 숫자인데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구단이래요. 그래서 오일머니로 유명한 맨체스터 시티의 만수르 보다도 15배가 자산이 많은 거라서 이제 만수르는 넘어섰어요. 그냥 기본 단위가 된 건가요, 그러면? 귀요미예요. 그 앞에 쓰면 이제 귀요미입니다. 15만수르네요. 15만수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일머니 끝판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오일머니 이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세탁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인수 자체가 되기 전부터 이거 스포츠 워싱이다라고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우디가 인권 탄압으로 악명이 높기 때문인데요. 몇 년 전부터 사우디를 이끌고 있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부 펀드 회사의 회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수가 성사되기 전부터 팬들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굉장히 크게 항의를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런 논란 자체가 처음은 아니라서 이 유럽 축구가 전 세계 부자들과 인권 탄압국의 이미지 세탁소가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란 얘기인데. 맞습니다. 다른 어떤 사례들을 좀 알아보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만수르가 대표적인데요. 13년 전에 맨시티를 인수를 했었죠. 그렇게 됐나요, 벌써?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당시에도 만수르의 엄청난 재력이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맞습니다. 만수르처럼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짤도 되게 많은데요. 이 무엇보다도 만수르의 맨시티 인수가 아랍에미리트의 이미지 세탁을 위한 것이다 라는 비판을 그때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예시를 든다면 2003년에 첼시가 2,300만 파운드를 갚아야 하는 엄청난 빚을 졌었거든요. 그때 나타난 구단주가 로만 아브라모비치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었고 이 사람 시베리아에서 온 수상적인 거물이다라고 표현이 되면서 이때도 스포츠워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무조건 또 나쁘게만 보는 사람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물론이죠. 일단은 막대한 자본 자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리그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다수고요. 그리고 팬들부터도 이렇게 자본이 들어오면 그만큼 훌륭한 선수들을 더 많이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력이 있는 구단이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환영할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결국 팬들이 어떻게 용인하느냐에 많이 또 달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인권을 탄압한 돈, 혹은 마피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돈, 이런 돈들로 구단이 운영되는 거를 용인할 것이냐. 맞아요. 그러니까 팬들의 시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소식은 버킹엄궁에 나타난 한국의 김선비라는 제목으로 가져왔는데요. 김선비가 누구야? 김선비 누구냐면요. 바로 10월 마지막 주에 영국 런던의 버킹엄궁의 모습을 나타낸 한국의 외교관 김건 영국 주재 한국 대사가 김선비 인데요. 그래요? 네, 어떤 소식이냐면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외국에서 부임한 대사가 영국에 오면은 여왕한테 신임장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왕실 예법에 따라서 왕실 마차를 대사한테 보내주고 그걸 타고 버킹엄 궁에 오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복장의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이 한국 외교관 김건 주재 대사가 이번에 머리에 갓을 쓰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너무 잘 활용을 해주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또 한복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정말 좋았죠. 심지어 이게 부부가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제 아내분도 정말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셨고 그냥 한복만 입은 게 아니라 갓까지 한국에서 구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영국의 언론들도 이 자리를 그냥 행사를 의례적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한국의 그 전통 의상을 입고 이 갓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세하게 보도를 했다고 해요. 안 그래도 그 OTT
그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네. 드라마 킹덤 때문에 네. 많은 외국인들이 갓에 대한 또 관심을 맞아요, 많이 맞아요.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보고 그 현실 갓을 보고 맞아요. 많이들 놀라면서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다른 이 외교관들도 부임할 때 다 이렇게 갓 쓰고 도포 입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다들 이 저 복장 뭐지? 라는 생각에 굉장히 주목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시도를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반응들 좀 모아볼까요? 네. 현지에서 시민들도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그런 반응들도 보였는데요. 예. 여왕님이 직접적으로 이 복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왕실과 외교부의 직원들이 이거 갓은 이 끈은 어떻게 생긴 거냐 혹시 만져봐도 되냐 굉장히 궁금해하셨다고 해요. 여왕이 네, 여왕이랑 이제 직원분들이 그리고 여왕은 실제로 한국에 방문을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동을 방문해서 환대 받은 일 너무 좋았었다. 예. 그때 안동 사과 정말 맛있게 먹었었다라고 같이 담소를 나눴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금 95세인가 그럴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행사가 정말 특별했던 게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병원을 얼마 전에 계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처음으로 참석한 행사였거든요. 영국 역사상 제가 알기로 두 번째로 지금 임기가 긴 여왕입니다. 왕입니다. 첫 번째가 아마 제임스 1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예. 진짜 장수하시네요. 95이니까 이제 병원에 간 것 자체가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행사였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아무튼 뭐 의례적인 행사로 끝날 수 있었는데 맞아요. 괜찮네요 이거. 너무 좋았어요. 예, 아이디어 좋아 보입니다. 애지중지 퀴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어떤 사람이나 기업, 국가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스포츠를 활용하는 걸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왁싱, 2번 스매싱, 3번 스포츠워싱.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5분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희애 씨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뵐게요. 자, 올라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8732님이 청해 주셨어요. 딘 마티네스 웨이 듣고 왔습니다. 애지중지 퀴즈 정답 3번 스포츠워싱이었죠. 김진영님 허지용 쇼 들으면서 좀 즐겁게 퇴근 중이시라고. 김태희님 오랜만에 제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월요병 극복했다고. 김진영님, 김태희님, 윤영조님, 이상훈님, 5813님. 자, 커피 쿠폰 지금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영화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에 있는 날이죠. 오랜만에 늘 한국 영화 했잖아요. 외화 한 편 골라봤습니다. 제임스 캐메론 감독의 2009년도 작품. 기약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근시일 안에 속편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바로 그 영화 아바타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무법지대에는 스페셜 게스트 한 분 더 나오셨습니다. 아바타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우리 영화 전문 너튜버 김유한 KG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분 제가 좋아해요. 그 팬이에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김혜원 K씨 허나몽의 무법지대. I see you. I see you. 이게 스튜디오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제 보는 라디오 좀 확인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오정진님이 신유진 변호사 허지웅 쇼에 뼈를 묻을 사람. 대체 이런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자, 오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2009년도 작품
12세 관람가 등급의 영화 아바타 만나볼 거고요.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아바타 마스크를 쓰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 see you. 미치겠네 진짜. 제 선생님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I see you. 자, 정만은 평론가 1등 신랑과 허나웅 영화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무법지대에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영화 전문 너튜버로 활약 중인 김요한 KG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요한 KG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영화 조커 개봉했을 때 네네네. 그때 우연히 이제 이분 채널을 보게 되는데 네네. 너튜브에서 제가 영화 채널을 안 봐요 거의.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계속 보고 있어요 그때 이후로. 감사합니다. 네, 열독자가 돼가지고. 네. 댓글을 좀 써주시면. 댓글 다음에 댓글도 꼭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구독하고 있어요. 저도 댓글 남길게요. 잘해 진짜 잘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김요한 KG님, 신유진 변호사님 때는 많이 놀라셨죠? 네,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판도라인 줄 알고. 네. 아바타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네이티리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저는 그냥 영화 좋아하는 어떤 그 젊은 청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원래 가수가 본업이시라고요? 네, 본의 아니게. 네. 그렇게. 그렇구나. 그럼 가수이실 때 이름도 KG? 네, KG입니다. 아, 네. 영화 너튜브 이 채널 이름은 김요한 KG고. 네. 아, 그 차이구나. 2016년도에 지금 여기라는 곡으로 데뷔를 하셨고. 네. 근데 음악이 아니라 영화 채널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제가 유튜브를 제 뮤직비디오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예. 이걸 제가 올리고 싶어가지고 예. 올렸거든요. 그런데 예. 시작부터 망조가 들어서 네, 영화를 좋아하는 친한 친구가 예. 너 영화 좋아하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커 예. 그거를 했는데 터졌습니다. 아, 터졌다고 이렇게 자기 본인 입으로 이렇게. 근데 잘 됐어요. 네. 채널도 잘 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채널 성장하는 거 쭉 보면서 이렇게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주간 네. 김효캐. 주간 김효캐. 어제 오전 10시에 올랐습니다. 주간 김효캐 이제 일요일마다. 네.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주간 김효캐. 예. 저는 가심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예. 너무 채널 구독자를 위한 통과가 이어지고 있어서 네. 끊고요. 네. 근데 이거까지만 여쭤볼게요. 네. 김요한 KG라는 닉네임은 왜? 제가 원래 N사 드라마 중에 기묘한 이야기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좋지. 미스테리를 좋아하는데 좀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기묘하다는 예. 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 이름 앞쪽에 뭔가를 붙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 결정을 지었는데 좀 길어서 후회를 하다가 요즘은 이제 김효캐라고 줄여서 부르시면서 네. 이렇게 하길 잘했다. 잘했다.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맞아요. 진짜 목소리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기대됩니다. 가수였구나. 고맙습니다. 가수라서 목소리가 좋았던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려봤는데 예. 공연도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제 풀리게 되면 예. 가수를 선택하실 건지 너튜브 계속 하실 건지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계속하고 있어서요. 네. 어때요? 노래 부를 때가 좋아요? 아니면은 너튜브로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한 영화 이야기가 이 구독자들에게 굉장히 그 공감을 얻고 네. 진짜 좋아해. 어떤 때도 희열을 느껴요.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는 행복한데요. 예. 그 유튜버를 하고 나서는 계절을 보면서 행복해요. 행복의 정도가 좀 달라지는데. 이게 질이 좀 다르네요. 네네. 성격이 좀 다르다.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영화 아바타고요. 저는 진짜 이거 3부작 금방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영원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 후속작이. 사실 코로나만 또 아니었으면 예. 이미 속편을 만나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게요. 또 미뤄졌습니다.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촬영은 끝난 건가? 촬영은 어느 정도는 이제 마친 상태이고 2, 3편은 같이 찍을 거라고 그랬었는데. 2, 3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5편까지 5편까지 한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약속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지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 잘 모르겠는데, 자, 김요한 KG님 추천으로 이 영화를 골랐는데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사실 이게 의미가 좀 있는 영화잖아요. 예. 사실 당시 이렇게 영상미만으로 확 사람들을 잡아 끈 작품이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요. 주라기 공원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인간이 연기하는 장면이 꽤 적어요. 예. 그리고 SF와 판타지 하이브리드의 배경은 지구가 아닌 자연적인 풍모가 가득한 외딴 행성이었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성장하고 주인공과 히로인이 또 꽁냥꽁냥 연애질을 하고 그리고 원주민과 정복자의 문제라는 그 특유의 당면 과제가 좀 약간 익숙해요. 좀 뻔한 느낌이 좀 있는데 과거로 좀 많이 돌아가면 인디언과 우라늄 광산 문제라든가
별나라 뉴 텍사스. 아, 이거 아무도 모르나? 우주보안관 장고 아무도 몰라? 아, 우주보안관 장고. 네, 알죠.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얼마나 연배들인데 왜 모르는 척하지? 모르는 척. 우라늄 광산이 나온대잖아. 그럼 바로 우주보안관 장고가 나와야지. 그래서 말을 끊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예. 원주민 대 침략자, 뭐 자연 대 문명 이런 테마는 좀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플롯이 좀 내용이 단순해가지고 혹평을 당할 만하지만 막상 이 영화 알고 보면 너무 재밌고 어떤 관점도 소홀하지 않은 그 섬세함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섬세하다. 그리고 네. 또 익숙한 만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렇죠. 변호사님 영화 당시에 당연히 보셨을 것 같고. 당시에는 저 3번 봤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어트랙션 놀이동산에서 어트랙션 타는 기분으로 그 4D로 봤는데 정말 하늘을 날잖아요. 와, 어마어마하게 날았습니다.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같이 주인공과 함께하는 기분. 예. 오늘은 또 주인공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가면까지. 변호사님이랑 대화를 못 하겠어요 지금. 계속 가면으로 시선이 가서요. 콧구멍에 보여요. 콧구멍. 그거 벗으면 안 돼요 진짜. 게다가 이번에 영화를 다시 봤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10년이 넘어서 다시 봤는데 다시 가슴이 막 용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첫 장면에서부터 되게 낯선 생명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용은 다 알지만 그 낯선 생명체를 만났을 때 약간의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체가 이제 안에서 꿈틀거릴 때의 긴장감. 그리고 생명체가 새로운 행성 판도라에서의 뛰어다니는데 좀 익숙지 않은 그런 어떤 생동감 있는 모습 속에서 저도 새로운 곳을 보는 기분이라서 계속 긴장감이 저는 있달까? 그랬어요. 청취자 김윤희님이 변호사님의 열정을 옆에서 좀 말려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말리기엔 너무 뜨겁습니다. 아바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궁금증 중에 하나가 인간이 나비족을 처음 만났을 때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 옆에 나비족 한 분이 나와 계시는 것 보니까 이런 기분이구나. 네. 그러니까 근데 진짜 퍼스트 컨택트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외계 종족과의 첫 번째 외계 지성체와의 첫 번째 조우를 다룬 작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바타에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나비족을 처음 만났을 때 인류가 어떻게 했을 것인가, 어떤 기분이었을 것인가. 그걸 계속 지금 제가 교감하면서 바로 옆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영화 어떻게? 그 당시에 저도 이게 이제 3D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작품이잖아요. 3D 안경을 쓰고 본다는 것, 심지어 그 굉장히 비싼 입장료인데도 거의 매진이었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축제 기분으로 또 봤고 아까 이제 김요한 케이지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보통 이제 서부 배경의 작품들이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그 미국민의 개척이라든지 자신들의 역사를 반성하는 그런 장르로 활용이 되는데 그게 뒤로 올수록 인기를 얻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라는 그 새로운 서부를 발견했는데 아바타라는 작품이 거기에 굉장히 좀 어울리게 이야기를 꾸며서 새로운 좀 길을 연 것이 아닌가. 웨스턴 장르로 따지자면은 웨스턴 장르 뒤로 갈수록 이제 좀 그 자기 성촬영 서부가 있잖아요. 존 포드 후기작이나 이후에 뭐 스파게티 웨스턴이나 이런 작품들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우주 배경으로 하니까. 아니 지금 1920님이 죄송합니다. 제 눈이 안 보여서. 김민숙님, 김유한 케이지. 이것도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잘 모르겠어요. 야,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야, 큰일 났는데 오늘. 9378님이 오늘 김유한 케이지님 나오신다고 해서 저녁도 안 먹고 들으면서 야근하고 계시대요. 김유한 케이지님 때문에. 찾았다. 김민숙님. 아니야. 지은님, 케이지님 여기서 있다니 너무 반가워요. 정말. 고준영님, 케이지님 노래 진짜 잘하세요. 목소리 너무 좋고요. 고맙습니다. 해주셨고 9378님은 김유한 케이지님 나온다고 해서 저녁 안 먹고 이거 들으면서 야근하고 있다고 해주셨고 정상우님은 잠깐 너튜버는 변호사님 아닌가요?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벗으셨네요. 드디어 이야기에 집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D 안경 쓰고 당시에 영화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지금은 익숙한데. 영화 업계 전체가 한때 3D를 금광처럼 여기면서 막 달려들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덧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제작도 좀 귀찮고 또 공을 들여도 수익이 안 나니까 이러면 좀 승리가 없어서 뺀 건데 또 가정에서 여러분 TV 보실 때도
3D 안경 끼고 보셨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맞아요. 3D TV 한참 나올 때. 그쵸. 텔레비전에는 그 안경 쓰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TV도 이제 4K라는 화질이나 어떤 HDR 같은 걸 위해서 자연스럽게 소멸이 됐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10수년 전이니까 이 모든 걸 리얼리티로 받아들이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뭐 HD, 디지털, 지금은 3D 좀 낡은 단어인데 그때는 좀 놀라운 어떤 그런 느낌을 줬었죠. 그래서 그 당시를 좀 돌이켜 보면 영화가 왜 그렇게 체험에 욕심을 냈는지. 그래서 100년 넘게 그 옛날 루미에르가 그 상영 방식을 뻔한 상영 방식을 고집하다가 이제야 고작 OTT 시대가 됐는데 늘 일탈을 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영화는. 근데 진짜 원래 그 체험의 예술인 성격을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시도들이 늘 있지 않나. 우리 옛날에는 그 왼쪽에 빨간색 셀로판지, 그렇죠. 오른쪽에 파란색 셀로판지 붙여가지고 3D 안경 쓰고 당시에 영화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뭐 히치콕 영화 중에 다이어램을 돌려라 같은 작품이죠. 그거 저기 입체 영화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봤었죠. 13일의 금요일 5편도 3D 영화였어요. 그렇군요. 그거 몰랐어요. 셀로판지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그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그때에 비하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진보했죠.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정도고. 요즘은 제가 극장을 안 가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요즘은 3D 영화 이제 많이 없나요? 거의 전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3D 영화에 대한 그러니까 이 아바타가 나왔을 때 3D 영화가 이제 이 영화계를 먹여 살릴 그 드라마의 인기에 그 인기를 뺏겼던 영화가 탈출구로 삼을 그런 기술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입장료도 굉장히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할 만한 3D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뭐 이한 감독의 파이 이야기라든지 그런 정도 제외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이제 3D보다는 IMAX를 활용한 영화들로 더 많이 넘어간 상태인 거죠. 자, 참 10년 동안 공들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10년 동안 공들인 영화인데 이 아바타 오랜만에 이야기 나누느라 청취자 여러분들 이야기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오늘 김요한 케이지가 영화 아바타의 줄거리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행성 판도라에 희소 광물이 묻혀 있고 잘한다. 지구의 에너지 문제 해결의 열쇠인 이 희소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인류는 판도라에 진출하나 이곳에는 나비라는 원주민 종족이 살고 있었다. RDA 이사는 자원의 채굴을 원하지만 나비들은 지구 측이 제시한 조건에 전혀 관심이 없다. 원래 해병대인 제이크 설리는 아바타의 오퍼레이터였던 일란성 쌍둥이 형이 급사하고 RDA로부터 형의 일을 이어달라는 권유를 받고 임무 수행 중 하반신 불수가 된 신체를 치료할 비용을 얻기 위해 그 일을 수락한다. 그는 아바타를 사용해 네이티르와 그녀의 부족 사람들과 조우하고 나비족의 삶, 자연관을 배우고 도르크막토라는 거대한 익룡에게 받아들여지며 나비족의 지도자가 될 자질을 보여준다. 한편 RDA사는 협상 끝에 강경수단을 선택하고 마을을 습격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라고. 아니 되게 배신감 느끼네요. 이건 김효태님이 해야지. 왜 제가 했을 때는 뭐 이렇게 못하냐고 그렇게 타박해놓고 김요한 케이지님 오시니까 아니 잘하잖아. 객관적으로 잘하잖아. 아버지 이것만 하고 그냥 갈게요. 김효태님 딱 김효태님이 줄거리 소개하는 걸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싶네요. 도르크막토. ICU. 맞다. 근데 도르크막토 얘기 나오니까 진짜 새삼 나 엉뚱한 생각이 또 이렇게 동시에 드는 게 참 그 프랭크 허버트의 듄이 얼마나 많은 작품들의 시초가 되고 모태가 되었는지.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듄에서 이 가지고 변주된 내용들입니까? 맞아요. 물론 맞습니다. 중간에 다른 링크들이 있죠. 다른 영화들에 또 이제 영향을 주고 또 여기까지 온 건데 참 많은 부분에서 특히 이제 이런 그 메시아 신화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부분에서 듄의 어떤 그 색깔을 읽을 수가 있네요. 대단한 영화예요. 이다현님, 이거 진짜 잘하시네요. 성우하셔도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정님, 김효키님 진짜 잘하신다. 고맙습니다. 성우는 안 해보셨어요? 성우는 제가 목소리에 대한 얘기를 너튜브 하면서 들었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집안에서 지금도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누가 왜 네 목소리 좋다고 하나? 잘해. 괜찮아요. 목소리 좋아요. 가족분들 목소리도 다 좋으시군요. 전혀 아닙니다. 자, 무법지대 오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2009년도 작품 아바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영화 속에서요. 미래의 지구는 희소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머나먼 행성인 여기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토착민인 나비족이 살고 있는 이 행성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원래 이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여성이기도 하죠.
자, 열어보지 말아야 될 어떤 걸 이야기할 때, 자, 이것의 상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의 상자가 열렸다. 자, 기억하시죠? 보기 드립니다. 1번 판도라, 2번 페도라, 3번 곤돌라. 힌트 가능해요 혹시? 힌트 가능합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제가 지금부터는 말을 잘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SBS 라디오에 왔는데 앞으로 라디오에 판도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판도를 바꾸는 라디오에 등장. 정답을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오나 루이스의 I See You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웅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웅 쇼. 퇴근길은 허지웅 쇼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웅 씨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는 아바타 2편의 내용보다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변호사님 그 아바타 가면 얼마예요? 대체 그런 건 얼마예요? 아니 원래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네. 의상까지 아니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시즌이 지나가지고 의상을 구하기 시간이 걸려서 제가 급하게 가면 얼마야? 10,000원 넘어? 아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재밌게. 만 원 넘어?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집으로. 싫어요. 무서워. 이건 네이틸이고 제이크 설리로 보내드릴게요. 제이크 설리 형 따로 있나요? 따로 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이제 할로윈 기간이라 네. 조금 덜 어색하긴 한데. 네. 예. 아니 근데 할로윈 때 이거 쓰고 나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조상신이 오셨나? 그래도 10년 전 거라서. 조상신. 알겠습니다. 자, 영화 아바타 이야기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세 분이 고른 이 영화 워낙 좋은 이야기, 좋은 그림들이 많은데 세 분이 꼽은 원픽 장면들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예. 뭐 저부터 평론가님, 말씀드리면 그 3D 영화이기 때문에 네. 뭔가 이렇게 튀어나올 듯한 그 영상을 기대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이크 설리가 이제 딱 처음 가가지고 아바타 처음 접속한 다음에 그 아바타의 몸을 가지고 막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멈춰요. 방향을 바꿀 때 그때 그 모래가 이렇게 확 화면 밖으로 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3D의 효과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를 흥분시키게 하네 이 모래가. 2009년에 순진한 호남웅은 그랬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일하던 잡지가 폐간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백수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영화 잡지들이 이렇게 폐가 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 이 모래를 탁 맞으면서 그래. 나는 계속 이 모래를 맞으며 갈 테야. 진짜 생뚱맞다. 뭐 그런 기분이었죠. 네. 우리 변호사님은? 저는 이 아바타가 되게 생동감 넘치고 박진감 있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비족들의 눈빛 연기 거기가 나오는 장면이 나비족들이 이제 제이크가 자신들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굉장히 이제 제이크를 쳐냅니다. 그래서 제이크가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나비족만 탁 떠나거든요. 근데 제이크가 잿더미에서 일어나서 이 나비족의 마음을 다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 토로크를 잡자. 그래서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기억 다 해. 토로크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토로크는 제일 센 애니까 절대 아무도 위에서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위를 쳐다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크란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토로크를 타고 나타나요. 그랬더니 세상에 자신들의 그 부족의 역사상 5번밖에 없었는데 토로크 막토가 딱 제이크가 토로크를 탁 타고 나타나니까 사람들 눈빛, 나비족의 눈빛이 이렇게 그윽해지면서 존경의 의미로 I see you. 진짜 이게 짜릿한 장면이죠. 그렇죠. 마치 아라키스 행성의 모래벌레를 타고 나타난 폴 아트레이드를 보는 듯한.
어떻습니까? 우리 김현 케이지님은 네. 어떤 장면이? 저는 얼마 전에 이거 선정하고 나서 어저께인가 그 블루레이를 다시 봤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봤는데 이게 10년이 넘게 지나면서 텔레비전도 좋아졌더라고요. 맞아. 네네. 그래서 그때보다 훨씬 더 색감이 좋아요. 그렇군요. 그게 더 선명하게. 네, 그러다가 생명의 나무 장면을 봤는데, 야, 그 색감이라는 그렇겠네요. 게 어마무시합니다.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네요. 그게 좀 이게 전반부에 잠깐 나오고 후반부에 또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뛰어다니고 그 위에서. 네. 맞죠. 진짜 이게 사람들 눈과 어떤 마음을 빼앗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막 이야기 자체는 새롭지는 않지만 정말로 그 세계를 묘사할 때 어떤 방식의 색감을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그 자연을 조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볼거리 측면에서. 근데 정말 아바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거기다가 막 3D라고 하니까 그런 게 접목되면서 정말 아까 이제 체험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영화를 봤다는 느낌이었는데 아바타는 정말로 뭔가 그 세계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좀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던 거죠. 감독 얘기해 보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 문제적 감독입니다. 진짜 제임스 카메론이 이 영화 전에 타이타닉으로 계속 전 세계 흥행 성적 1위였잖아요. 흥행 수위. 그러다가 다시 이 영화로 계속 또 다시 1위. 하다가 엔드게임에 잠깐 내줬다가 또 다시 탈환함. 또 1위. 대단한 감독입니다, 진짜. 에일리언 2 때가 난 제일 좋았어요. 에일리언 2도 좋죠. 김현 케이지님이 보는 제임스 카메론. 제임스 카메론은 인류 영화사에 있어서 가장 탐험가적인 감독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분 전공이 해양생물학이랑 물리학이었다가 수학을 잘 못해서 영문학으로 전과를 해요. 그래서 2년 만에 대학을 때려치고 영화를 찍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영화판에서 잡일만 하다가 막 소품 담당하고 이러다가 자기가 각본 써서 찍은 게 그 유명한 터미네이터 1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말씀하신 에일리언 2편이 대박이 터지죠. 그렇죠. 근데 다들 주변에서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고집이 너무 세다. 너무 지독하다라는 건데 자기 관심 분야랑 그 작품 세계관을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일을 성격대로 한다. 일을 성격대로 한다. 그래서 성공한 게 아닌가. 극한의 좀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점이나 그리고 그 타이타닉 말씀도 하셨는데 마리아나 해구라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에 잠수정을 타고 유인 잠수를 들어가서 완전히 엄청난 박수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쉼없이 아바타 속편도 만들고 있고 하니까 그렇죠. 정말 뭐 2분만 놓고 얘기하면 4시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작품들만 얘기를 해도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임스 카메론? 실제로 탐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임스 카메론의 가장 뛰어난 점은 뭐냐면 영화를 만든다고 할 때 이야기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에 걸맞은 새로운 영화적 기술들을 항상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2 같은 경우 액체가 어떻게 기체로 변화하는지를 이미지로 구현하고 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해양 그쪽 공부했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인가 하는데 물의 움직임 같은 것도 제임스 카메론이 거의 보여줬잖아요. 개발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 때문에 한 작품과 한 작품 차기작 사이에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제임스 카메론은 혁신적이고 탐험가적인 기질이 있는 거죠. 카메론 감독이 영화 아바타를 만들기 전에 그 내용을 이제 꿈으로. 그렇죠. 꿈으로 많이 오랫동안 꿨었다. 맞아요. 무려 77년부터 꿨다. 그러니까 77년에 트럭 운전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도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고 그러니까 우주 배경의 작품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때 스타워즈를 딱 보고 나서 엄청나게 자극을 받은 거죠. 나도 이렇게 기술을 좀 공부해가지고 이런 영화를 만들 거야라고 하다가 한 90년 중반쯤에 지금의 아바타, 아까 김영 케이지님이 이제 그 요약해 주신 줄거리를 기억을 해낸 거죠. 이렇게 구상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반신이 마비된 군인이 우주로 가서 아바타의 DNA와 접속을 해가지고 활약을 한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한 기술이 아직은 없다.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나온 게 이제 2009년에 아바타였던 거죠. 그러면 애초에 처음 생각은 언제 했다? 처음 생각은 90년대 그 전이었죠. 90년대 전에? 네. 94년에 그 아까 말한 요약본들을 이제 생각을 해냈고 그걸 가지고 2주 만에 시나리오를 썼으니까 아마 일찍이 그런 이야기에 대한 얼개는 잡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영화 속에 이모션 캡처라는 게 주력하게 쓰였다고 하는데 이모션 캡처 기술 이거 어떤 겁니까?
보통 이제 모션 캡처라고 했을 때는 모션을 잡아가지고 그 이후에 거기에 이제 CG를 입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얼굴 표정이라든지 눈빛 같은 것들이 확실히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거구나. 눈빛이 눈빛 연기가 예사롭지 않다. CG들이. 그러니까 맞아요. 뭐냐 하면 그 얼굴에 착용하는 카메라, 얼굴을 비추는 카메라를 착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점 같은 것들을 찍어서 그 움직임들을 컴퓨터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정과 눈빛을 살아있는 것처럼 그 구현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아바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뛰어나게 구현이 됐던 거죠. 오케이. 네. 기술 얘기는 짧게. 그렇죠. 나 들어도 몰라. 네. 청취자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네네. 진짜 제가 말씀드린 눈빛 연기 그 외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접해보는 낯선 생명체인데 야 그 눈빛을 압도하는 이게 가능한 영화구나. 근데 그 변호사님 지금 아바타 가면 네이틸이 눈빛도 이게 막 페인트 칠로 돼 있어서 엄청 압도적이에요. 몽롱해요. 네. 보고 있으면 몽롱해요. 네. 그 여러분들은 어때요? 왜 나비족 피부가 파랄 것 같아요? 그게 또 정설들이 되게 많잖아요. 처음에 영화가 나오고 나서 되게 많은 팬들이 막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임스 카메론이 직접 밝혔어요. 3가지 썰이 있는데 애초에 나비족의 눈이 2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가 외계인인데 그들이 표현하는 감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인간과 유사하지만 좀 다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나비족 피부를 갈색이나 핑크색까지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핑크색은 아니야. 진짜 아니야. 따뜻해 보이는 대부분의 색을 고려했었는데 정확히는 또 그 파란색이 아니라 사이안 컬러라고 하나요? 그 청록색으로 결정을 했던 이유가 그 제임스 카메론이 좋아하는 바다 그리고 하늘의 색과 비슷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바타의 어원이 되는 아바타라라는 인도 신화나 불교 설화의 맥락에서 이게 화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바타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 전신이 청색이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참고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피부색이라는 게 사실 인류사적으로 좀 쟁점이 되는 그런 주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인간과는 확실하게 차별을 주고 싶어서 원래는 녹색도 생각했었는데 이미 다른 외계인 영화에서 많이 써가지고 진부해져서 녹색 외계인 결론적으로 녹색 남성이 아닌 파란색 여성을 이미지화해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이 쓴 그 설정 자료집을 보시면 그 나름 또 자기 딴에는 시아닌 색소가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장시간 햇빛을 받으면 진한 자줏빛이 된다. 이렇게 퉁치기도 했는데 정말 신기한 건 영화 보시면 피 색깔이 사람이랑 비슷해요. 빨간색이잖아요. 그것도 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그 설정 자료집에 헤모글로빈으로 가득한 혈액세포로 높은 산소 운반율을 갖고 있어서 인간과 피 색깔이 동일하다. 우리 변호사님 원래 아바타 여주인공으로 김윤진 배우가 물망에 올랐었다고. 네, 제가 이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또 김윤진 배우랑 닮았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낸 것 같아요, 이 기사를. 이 영화 아바타 제작자인 존 랜도가 이 영화 이제 개봉 당시에 우리나라에 방한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해준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 영화 나왔을 때 요 즈음이 이제 막 그 우리 로스트가 한참 인기를 끌던 때라 미국 드라마 맞습니다. 로스트가 인기를 끌던 때라 김윤진 배우가 실제로 이 영화 파일럿 필름까지는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케줄을 맞춰보다가 이 로스트가 이제 또 당시에 너무나 인기 있고 이건 이제 막 들어가는 거고 하니까 이거 스케줄 조절이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최종적으로는 안 됐지만 이 존 랜도의 말은 정말 김윤진 배우를 쓰고 싶었다. 캐스팅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스트에서 우리 썬의 그 역할로 눈부신 열연을 보여주셨는데 최근에 이게 좀 뜸하셔가지고 작품 활동이 많이 보고 싶네요. 배우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인공 샘 워싱턴 기존에 잘 안 알려져 있던 배우였어요. 이 배우가 원래는 영국 출신이거든요. 영국 출신이었다가 호주로 건너가는데 또 나름 배운 배우예요. 그 19살 때 호주 시드니의 국립연극원에서 연기를 배웠고요. 그리고 이 배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007 개봉했잖아요. 근데 다니엘 크레이그가 007이 됐을 때 최종 후보가 2명이 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슈퍼맨 헨리 카빌이고 또 한 명이 이 샘 워싱턴이었어요. 왜냐면 또 영국 출신이니까. 007까지 갔다 떨어졌고 최종에서. 근데 또 커리어가 완전 피기 시작한 게 터미네이터 셀베이션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작품으로 대부분 아셨는데 아바타까지 하면서 완전 정점을 찍었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로 작품운이 별로 없었고. 그러게요. 네. 그리고 2012년 또 2014년에 한 번 또 경비원이랑 레스토랑에서 싸워가지고 체포가 되고 그리고 폭행 때문에 또 체포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좀 손절되는 분위기.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시리즈가 이어지면은 그쵸. 이걸로 좀 화려하게 다시 좀 재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네, 그렇죠. 되게 좋은 얼굴인데. 근데 실제로도 그 제임스 카메론도 이렇게 알려지기 전에 샘 워싱턴의 이미지를 보고 이렇게 좀 남자다운 그 배우, 남자다운 표정의 배우를 찾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극 중에 제이크 설리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하면서 그 제이크 설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실제로 아바타 분장된 걸 이미 가지고 가서 보여줬다고 하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는 배우였다고 합니다. 요즘 남자들에게선 찾을 수 없는 매력이다. 네. 이 여성은 정확히 뭘까요? 뭘까요? 예. 요즘 남자들에게 살 수 없는 매력이 뭘까요? 뭡니까? 아직까지 뜨지 않았다. 좀 완곡하게. 그냥 완곡하게. 약간 그 내용이었나요? 그렇죠. 거친 느낌 아닐까? 원송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아직 뜨지 않은 사람들. 근데 제임스 카메론 같은 경우는 유명 배우한테 출연료를 엄청 많이 주느니 그 돈을 가지고 기술력에 투자하는 감독이기도 하잖아요. 아놀드 슈왈제네거 터미네이터 1탄에서 할 때 그걸로 이제 뜬 배우잖아요. 그 전에는 무명이었는데 그런 좀 개념이었던 거죠. 돈 때문이다. 후려치려고. 비공식입니다. 그래요. 자, 시고니 위버 이번에 이번에 계속 나오죠, 아바타 시리즈. 그렇죠. 계속 전작에 있었던 조 셀다나나 그리고 샘 워싱턴 나오고 하지만 시고니 위버 같은 경우는 1편에서 사실은 거기서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캐스팅 목록에 있던데. 근데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시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죠. 알 수가 없지. 시고니 위버랑은 원래 카메론 감독은 에일리언 2. 그렇죠. 맞아요. 시고니 위버의 어떤 결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해준 영화죠. 여전사 역할로 전형을 세웠는데 제임스 카메론은 그 아바타에서는 좀 다른 이미지로 하는 모습을 또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시고니 위버와 다시 조우를 한 거죠. 맞아요. 여기서 이제 그레이스 박사 그 식물에 대한 이제 연구하는 박사인데 이 인상적인 장면이 죽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생명의 나무로 데려가서 혹시라도 살 수 있는지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 생명의 나무를 처음 본 거예요. 보더니 샘플 채취해야 되는데 죽어가면서도 저거 역시 과학자다운. 정말 여전사 이미지 아니라 정말 식물을 사랑하는 이미지였죠. 그 시고니 위버가요. 그 에일리언에 아까 나왔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리플리로 나왔었잖아요. 리플리로 나왔죠. 근데 원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 시고니 위버 배역 이름을 시플리라고 기획을 했었대요. 이번 아바타에서 처음에. 그러다 나중에 바꾼 거고요. 그리고 잘 바꿨네. 그 시고니 위버 말고 또 인상적인 배우가 한 명 있는데 그 약간 그 악역으로 나왔던 스티븐 랭. 진짜 멋있지. 맨 오브 더 다크. 진짜 멋있지. 맨 오브 더 다크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근데 이 스티븐 랭이 원래는 에일리언 2편의 오디션을 봤었대요. 근데 거기서 떨어졌는데 제임스 카메론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 영화에 앉힙니다. 무슨 역할이었을까? 해병대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해병대원 중에 한 명. 그리고 에일리언 2 보시면 파워로더라고 인간 형태의 큰 슈트를 리플리가 조종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에일리언 퀸이랑 싸울 때. 근데 아바타에도 그런 형태의 슈트, AMP 슈트가 등장을 하는 정도. 그렇습니다. 그 에일리언과 좀 비슷한. 그러네요. 유사점이 있다. 근데 진짜 그런 수트들 멋있어. 어쩜 그렇게 갖고 싶게 잘 만들까? 그렇죠. 이게 남자들의 로망을 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속편 얘기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바타 속편에 대한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1년 후인 2022년 12월을 시작으로 2년마다 나올 거다. 네네.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요, 먼저. 그 2편 같은 경우는 제목이 아바타 더 웨이 오브 워터, 그리고 3편은 아바타 더 시드 베어러, 4편은 아바타 더 툴쿤 라이더, 5편은 아바타 더 퀘스트 포 에이와라고 하는데 원래대로였다면 2020년 12월을 그 기준으로 해서 2년마다 이제 개봉을 하는 거였는데 코로나로 이제 미뤄졌기 때문에 2편이 지금 언제 나올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도 너무 아쉬워요, 진짜. 4편을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는 거죠. 날짜는 아직 확실히 픽스가 된 상태는 아니다.
그래도 또 혹시 올해 개봉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에 섞인 기사도 꽤 저는 봤습니다. 네, 기대 섞인 그렇지만 네, 올해 개봉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기대 섞인 기사를 제가 예전 거를 너무 검색을 해가지고 어때요, 김현 KG님은 요 아바타 속편 어떤 내용이면 좋겠다? 이게 존 랜도가 프로듀서잖아요. 존 랜도가 뉴질랜드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말이 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1편의 12년 후를 다룬다고 해요. 이 편이. 그래서 두 주인공이 이제 나비족의 두 주인공이 분투하는 내용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행성 각지를 여행하면서 물 위와 물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바다와 심해에 집착해온 제임스 카메론이 현존 최고의 기술력으로 다시 한번 영상혁명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12년 후를 다룬다. 네. 변호사님은 어떤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이제 아바타 행성 판도라 행성 곳곳이 나오니까 또 굉장히 또 새로운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새로운 장소에 대한 또 호기심과 근데 이게 또 완전 새로운 곳이니까 또 긴장감이 영화 내내 끊이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이 오늘은 법률 얘기할까? 안 할까? 오늘은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 가지고 오셨을 텐데 오늘 법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요? 예. 김육현이요. 아니 변호사님 아우 정말요? 영화와 법률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인데. 아니 제가 속편 얘기가 나온 김에 간단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몰라요. 안 써지네요. 속편 얘기가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1분 남았으면 1분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1분 만에. 그러면 좀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다뤘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족발집에서 물 닦다가 발 닦고 물 닦고 발 닦고 그거 아시죠? 그 사건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 속편으로 전해드립니다. 결과가 나오면 제가 또 또 전해드릴게요. 결과가 나오면 꼭 알려주시는 걸로. 그럼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었어요? 네. 다음번에는 법률 이야기 꼭 할게요. 다음번에도 또 즐거운 가면을 쓸 수 있게.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유진, 허나무, K였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KG의 사랑합니다 들으면서 4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하루 풍경들 지금이라도 공유해 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시는 것도 제가 어지간하면은 읽어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미리 온 것들부터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이서영님, 집은 비울수록 아름다워진다는 말에 저도 오늘부터 미니멀 라이프 동참하고자 일단 창고부터 정리를 하려고요. 물건을 다 꺼내냈는데요. 연애 때 남편과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한가득 나오네요. 청소는 뒷전이고 남편과 꽁냥꽁냥했던 추억 삼매경에 빠져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오늘 남편 주려고 결혼 후에 처음으로 손편지를 써봤는데요. 이따 자기 전에 슬쩍 건네려고요. 남편이 어떤 표정 지을지 벌써부터 설레네요.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겁을 먹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평소에 너무 안 하셨던 거 갑자기 하시면은 남편이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나. 혹시 그렇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잘 될 겁니다. 김양현님, 오늘 한우데이라서요. 마트에서 한우를 50% 세일한다고 해서 퇴근길에 걸어갔는데 판매 완료 안내문이 걸려있네요. 다리에 힘이 팍 풀려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저녁 메뉴가 소갈비였는데 비상사태 발생이에요? 해주셨어요. 한우데이? 그런 날도 있나? 뭐 꼭 소갈비만 먹을 필요가 있나요? 예, 다른 것도 드시면 되죠. 뭐 다른 걸로 저희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선물. 황동일님, 아내가 세상에서 떡볶이를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 연차로 쉬어서 같이 떡볶이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동네 산책도 했습니다. 참 이게 뭐라고 별것도 아닌데 소소한 행복을 느꼈네요.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행복이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크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작고 구체적인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9108님, 웅디 지난 주말에요. 웅디 애장품 잘 받았습니다. 제 남편이 아이처럼 좋아하네요. 로브가 없어서 아쉬운 대로 후드티로 대신해서 찍은 사진 보낼게요. R2D2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해주셨습니다. 꼭 안고 계시네요. 남편분이 사진 고맙습니다. 이 좋은 분이 또 이게 가져가셨다니까 너무 좋네요. 그 또 인편으로 보내주신 그 선물 보내주신 것도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려요. 5418님, 오늘 교복 입고 깔깔 웃으면서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보니 제 예전 모습도 떠오르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장우의 청춘 예찬 시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자, 0523님이 청해주신 강산의 넌 할 수 있어까지 듣고 왔습니다. 5023님, 0523님 방금 이 노래 청해주신 분이에요. 자, 웅디 고시원에 들어온 지 오늘도 200하루째예요. 처음엔 의욕이 가득 찬 상태로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진절이 나게 외롭고 쓸쓸하네요. 고시원 생활 200일 기념으로 금붕어 한 마리를 사와서 금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곧 좋은 일 생겨서 고시원 나갈 수 있겠죠? 해주셨어요. 지금 학생이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학생 때 한 3년 동안 고시원 살았었는데 외롭죠. 예, 가끔 외로우실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근데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뭐 학생 주제에 남의 도움 안 받고 뭐 학비도 내고 내가 벌어가지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서울 시내에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약간 거기도 거기에 있는 시간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은 곧 좋은 일이 진짜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의 좋은 일이 정말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김설아님, 웅디저 지금 라면 하나에 계란 탁 풀어서 찬밥까지 말아 먹었습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고 지금 이 순간이 최고 행복하네요. 라면은 역시 찬밥이죠.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것은 이미 과학자들이 실험을 거쳐서 입증해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찬밥이 살도 덜 찐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찬밥이 좋은 겁니다. 꼭 찬밥을 드십시오. 찬밥이 늘 냉장고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아닌가? 냉장고에 두면 너무 마른가? 제가 말하는 이런 부엌 주방 관련 이야기는 다 믿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모릅니다. 8829님, 중고직거래 약속을 잡았는데요. 상대방이 10분 넘게 안 오셔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꼬마 아이가 오더니 길을 잃었다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거 있죠. 물건이 작은 인형이었는데 아이가 그거 팔아서 엄마 생일 선물한다고. 참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돌아왔네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고직거래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 꼬마 아이였던 거죠. 그걸 자기 인형을 팔아서 엄마 생일 선물해 주겠다고? 야, 이거 너무 놀라운데. 이게 너무 예쁘네요. 저도 봤으면은 저도 아이스크림 사주고 싶은데. 그 동네가 어딥니까? 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너무 기특한데. 최은주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윤종신의 존니 듣고 올게요. 다음부터는 안 열고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이 되니까 게시판이 훅군 달아올랐군요. 누가 중복 사연을 보냈어요? 중복 사연을 보내도 우리 허지웅쇼 웅냥이들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군요. 적절하게 대처할 겁니다. 제작진이 걱정하지 마시고. 허지웅쇼는 언제나 정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맛맛 코너 오리 맛집으로 함께할 거고요. 오늘의 엔딩송 주인공은요 서혜선님이에요. 출근 너무 하기 싫어서 돌덩이 같았는데 퇴근길은 가볍게 하고 있다는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하현우의 돌덩이 들으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깨질